자, 여러분. 페이지 234쪽을 핍니다. 자, 우리 234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전병이 있고요.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종류로 나오는 건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운 증후군하고요, 터너 증후군하고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들이 다 누구냐? 염색체 수혜 이상입니다. 이걸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전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거기 보시면 유전병과 돌연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유전되어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염색체 속에 유전자 이상이냐, 아니면 부모로부터 분열시 물려받을 때 생기는 염색체 돌연변이냐, 두 개로 딱 나뉩니다. 유전자 이상이냐, 염색체 돌연변이냐. 여기는 이게 중요해요. 자, 유전자 이상은 시험에 내기가 어려워요. 일단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뀌고 이런 말들을 다 써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 틀릴 애들이 없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가 압도적으로 잘 나온다. 염색체 돌연변이가 압도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럼 유전자 이상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 거기 234쪽부터 235쪽 있죠? 얘들이 다 염색체 돌연변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236쪽부터 나오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얘가 그나마 내신에서 많이 비춰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페닐케톤 요증이라는 게 있어요. 얘들이 다 누구냐? 유전자가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요, 태어나 봐야 알아요. 태어나서 봐야 합니다. 유전자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알았지? 돈 엄청 들고요. 근데 염색체 돌연변이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핵형이 뭔지 아는 사람? 핵형이 뭘까? 핵형과 핵상 배웠지? 네. 핵상이 뭐야? EN, N. 이걸 핵상이라고 해. EN을 무슨 세포? 체세포. N은? 그래. EN, N. 이거 구분하는 게 핵상. 핵형 뭐야? 염색체. 염색체의 수나 염색체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핵형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사실 234쪽부터 235쪽이 전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중에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수혜 이상이 있고요. 염색체 수혜 이상. 그 다음에 구조 이상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구조 이상부터 찾아서 들어갈게요. 간단한 거니까. 여기서 시험에 이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 잘 보시고요. 구조 이상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염색체 자체에서요, 얘들이 뭐를 해요? S기 때 복제라는 걸 하죠. 그죠? 분열기 중에 S기 때 복제합니다. 그때 무엇이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느냐. 일단 염기서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중복이라 합니다. 중복하면 염색체 길이가 정상 염색체보다 어떻다? 길다. 이런 얘기죠. 중복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결실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보다 염색체 크기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가 깜짝 같아요, 얘가. 순서가 바뀌는 거거든? 그런데 그러면 모양이 이상해요. 염색체 모양이 둘이 비교하면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때 비교는 누가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상동 염색체와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했을 때 길다, 비교했을 때 짧다. 이러면 중복 결실이에요, 무조건. 아시겠어요? 근데 비교했는데 길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모양이 좀 희죽으리해. 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정상적인 모양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여기고, 자, 시험엔 얘가 많이 나오죠. 전자입니다. 이 전자는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사이에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가 서로 한 부분이 교환되는 거예요. 한 부분. 그러니까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서열이 뭐 21번 염색체로 오고 21번이 X염색체로 간다든가 이런 거예요. 극단적으로.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생명과학책으로 봅시다. 생명과학이 몇 단원까지 있어요? 안 세봐서 모르겠죠? 5단원이에요, 5단원. 나쁜 사람아. 5단원이 적당한 크기가 있을 겁니다. 책을 샀어요. 책을 샀는데 책을 넘기다 보니까 1단원, 2단원, 3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이래. 책이 어떻겠냐? 두껍겠지? 이게 중복이야. 알겠지? 이게 중복이라고. 중복은 끝자락에서도 반복될 수 있지만 중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거지. 알았어요? 너희들한테는 일반적으로 끝자락을 기준으로 시험에 내.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 이제 책을 반품으로 가서 바꿔주세요. 그때 좀 작아. 굵기가 정상적인 생명과학책보다 봤더니 1단원, 2단원, 4단원, 5단원. 누가 빠졌냐? 3단원이 빠져버린 거야. 이게 결실이야. 알았어? 자, 그 다음 봐봐. 책을 샀는데 두께가 똑같아. 야, 제대로 골랐구나. 집에 가서 봤더니 1단원, 3단원, 2단원, 4단원, 5단원. 바뀌었지? 이게 여기야. 알았냐? 자, 마지막. 이게 두께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가서 봤더니 1단원이 물리야. 그 다음에 2단원이 생명 막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런 게 전자야. 전혀 다른 책과 바뀐 거지. 이해 가서? 이거 틀리면 나쁜 사람이다. 알았어? 구조 이상은 무조건 맞춰야 되고 우리가 봐야 될 게 수혜 이상이야, 지금부터. 자, 여러분. 제가 생식세포 분열해서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원을 던져줬어, 원. 세포의 모습을 그리는 원. 몇 개 던져줬냐, 니들? 하나, 둘, 셋, 넷. 총 원이 몇 개야? 8개. 몇 줄이야? 4줄. 자, 이게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이지? 눈으로 딱 봐도 몇째 줄에서 몇째 줄로 갈 때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났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라고 하는 거야. 세 번째에서 네 번째도 분열이 일어났지? 이런 걸 연속 2회 분열이라고 해. 알았냐? 그때
핵상을 잘 봐. 이해. 상동 염색체가 있다고. 이해. 여기까지 있어. 자, 뭐가 분해됐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 거야. 이게 1분열의 특징이야.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어. 여기는 그런 건 없어. 그지? 다음, 두 번째야. 우리가 염색체를 그릴 때 이것과 두 종류를 그려. 그지? 내가 좌측 우측 누가 진짜 염색체라고 했어? 얘가 진짜 염색체야. 얘는 염색체 아니야. 응? 이거 왜 그려놨냐고. 바로 DNA 상대량 때문에 쟤를 그린 거야. 당연히 얘를 1로 놓으면 얘가 얼마야? 얘가 크다고. 무슨 말이야? 복제된 거야, 복제.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얘를? 이렇게 불렀지? 얘를 홀쭉이 뚱땡이로 불렀잖아. 그래서 여기를 보통 무슨 기라고 하냐면 니들은 항상 시험에 지환기라고 할 거야. 지환기. 복제 전. 그러니까 얘는 홀쭉이 이엔이야. 이런 모습으로 쌍쌍쌍으로 돼 있다고. 알았지? 얘가 여기를 지나는데 뭐가 일어난다? 복제가 일어나면 얘는 누구 이엔이다? 뚱땡이 이엔인데 이때부터 출제자는 얘를 물어봐. 이거 뭐라 불러? 염색 분체라고 불러. 저걸. 뚱땡이에서만 염색 분체 물어본다. 홀쭉이는 분체가 없는 거야. 인간이 만들어낸 모형이니까.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도 뭐냐? 분열이 되어도 뚱땡이가 나뉜 거기 때문에 뚱땡이 N이야. 얘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것이냐? 홀쭉이가 되는 거야. 홀쭉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간다는 건 뭐가 분리된 거라고? 염색 분체. 여기까지 갔어? 다시 여기가 몇 분열이라고? 제1분열이야. 무엇이 반으로 주는 거라고? 상동 염색체가 반으로 주는 곳이야. 상동 염색체가 반으로 주잖아.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 DNA 상대량도 반으로 줄고. 이해갔어? 근데 여기는 제2분열이잖아. 제2분열은 뭐가 반으로 줄어? 염색 분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 뚱땡이가 홀쭉이로. 그러면 염색체 수는 그대로야. 뭐가 반으로 줄지? DNA 상대량이 2분의 1. 이해 갔냐? 그래서 니네가 얘를 DNA 상대량으로 비교해보면 얘하고 있잖아. DNA 상대량으로 얘가 같아. 왜? 이거의 2배가 얘잖아. 그거 분리하면 다시 1배로 가겠지. 물론 핵형은 다르죠. 알았어? 쟤는 상동이 있고 얘는 없고의 차이지만 DNA 상대량은 서로 같아. 그럼 이건 더 많이겠지. 그래서 잘 봐. 얘를 2로 놓으면 얘가 4다. 그럼 얘는 뭐냐? 2고 얘는 1인 거지. 이렇게. 최고 DNA 상대량과 최하위 DNA 상대량이 4배 차이가 나. 이해 갔니? 자,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뭐가 분리된다고? 수가 비분리된다는 거예요. 수가. 비분리된다. 자, 여기서 봐봐. 수를 비분리를 해버리면 1분열 비분리가 있고 2분열 비분리가 있게 되더라. 자, 참고로 보자. 내가 눈으로 확 띄는 이걸 보여줄게.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이거 상동관계야. 선생님 모양과 크기가 다른데요. 이게 성염색체겠지. 하나는 뭐고? X고 하나는 뭐야? Y겠지. 이게 60%야. 문제 나오는 게. 니네 저기로 유전되는 유전병이 뭐야? X로 유전되는 거.
반속 유전이라고 하지? 그게 100% 나온다고 막 거의. 잘 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뚱땡이 2n이야. 홀쭉이 2n에서 뚱땡이 2n이 됐어. 근데 얘가 정상적인 분리를 하면 누구 하나는 X, 누구 하나는 Y가 되겠지. 여기서 맛 부러진다, 이제 니네들. 잘 봐라. 괜히 전체 염색체수 주고 상동 염색체 빼기 X 염색체. 이렇게 나온다고. 상동 염색체 빼기 X 염색체. 응? 이거에 Y 들어간 게 니네를 맛을 확 가게 만들어. 니네 Y 있는 애들은 상동 염색체에서 X 염색체를 전체 염색체 수에서, 그지? 전체 염색체 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내가 던질게. 전체 염색체 수가 24개야. 근데 여기가 Y가 포함됐네? 그럼 상동 염색체에서 X 염색체 뺀 값은 얼마겠냐? 다시 말해볼게. 야,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전체 염색체 수가 24개야. 그럼 원래 성염색체는 23이잖아. 이해가냐? 그러니까 뭐 여기에 상동 염색체, 그러니까 상염색 중에 비분리가 돼가지고 얘가 22개 플러스 뭐 X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23개 플러스 X 혹은 22개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이해가냐? 어렵다. 잘 봐.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이거래. 얘가 이거래. 그러면 성염색체는 제대로 분리가 됐잖아. 누가 비분리됐다는 얘기야? 상염색체가 비분리된 거야. 그럼 봐라. 얘는 얼마겠냐? 여기서 비분리가 됐잖아. 그럼 상동이 모두 한쪽으로 넘어간 거거든? 얘는 상동이 넘어간 거고 얘는 안 넘어간 거잖아. 그럼 원래는 23 플러스 X야 정답이잖아. 얘는 뭐겠어? 이렇게 된다고. 22래. 미안해. 이렇게 된다고. 22 플러스 X가 정상이잖아. 근데 상동이 넘어간 거라고. 이해가냐?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들어봐. 아유, 안녕. 내가 알려줄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봐. 정상 쪽은 이거야.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라고. 알았냐? 그러니까 얘들은 다 뭐야? N이잖아, N. N. 간 거 아니야? 왜? 얘가 얘일 거니까. 됐어, 여기까지? 그런데 얘가 X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얘가 22개 플러스 22개 이렇게 되는데 21번 염색체가 이쪽으로 다 간 거야. 21번이. 그러면 무슨 얘기냐? 얘는 하나가 와야 되는데 두 개가 온 거잖아. 그럼 22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 가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1 플러스 X가 되는 거라고, 지금. 자, 이걸 얘 총 염색체 수 몇 개야? 총 염색체 수는 얘가 몇 개라고? 22개잖아. 얘는 몇 개?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어. 얘 얼마 나오겠냐? 얘. 이거 이해 가, 안 가? 20 나오는 거. 이해 가? 이거 얼마 나올까? 이게 수특 문제야, 니네. 수특은 이걸 써놓은 거야. 이걸 써놓고 누가 X 갖고 누가 X 안 갖고 이거 물어봐. 근데 이걸 해석 못해야지 애들이 맨날 질문 와. 이건 이해 가? 왜 안 가, 이 지지배야? 여기 상염색체 몇 개냐?
21개에서 얘 x 하나 빼면 얼마야? 20이지. 근데 얘는 23개인데 x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23개라고. y를 뺄 수는 없잖아. 이해 갔어? 아, 이해가? 수혜 이상은 이런 애들이 나와. 이게 응용된 거야. 근데 잘 봐라. 이렇게 1분열이 되잖아? 2m 플러스 1이 되고 2m 마이너스 1이 되면 한 번 1회 비분리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거 뭐겠냐고. 그대로 뭐라고? 아우씨 2m 마이너스 1이 아니지. 부끄럽다. m 마이너스 1이면 계속 m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 1. 이쪽은 뭐야? 계속 m 플러스 1, m 플러스 1로 이렇게 4개가 모두 삐꾸다. 애자다. 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알바요? 이해 가서요? 그러니까 저게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4개가. 1분열이 비분리되면 저런 현상이 생기는데, 자, 2분열 비분리를 가볼까? 적어도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는 정상이라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그런데 2분열 비분리라는 건 얘가 m 플러스 1이면 얘가 누가 되고? 뭐 한 번만 일어난다는 문제의 조건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알았어? 자, 만약에 얘가 잘 들어봐. 요런 그림으로 그려지면 이거 무조건 뭐다? 정자야. XY라고. 정자는 이 4개가 모두 뭐가 된다? 정세포. 정자가 될 수 있어. 근데 말이야, 난자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난자는 니네 잘 안 나오지만 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무조건 정자거든. 밑에 이렇게 그려줘도, 알았어? 이건 분하고 얘랑 똑같이 m 플러스 1이야.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 정자가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제일 정모세포 하나에다가. 그런데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난자야. 이거 본 적 있냐, 니네들? 아,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을까? 지금 본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건 난자거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건 이제 제1극체, 제2극체 이렇게 해가지고. 알았어?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딱 분열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수정이 안 되면 그냥 맨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를 낳아본 어머니들이 제2분열을 진행이 된 거예요. 수정이 되는 순간, 여기에 정자가 딱 꼬라 박히는 순간 내부에서 저기 정자가 도착할 때까지 요 분열이 일어나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잘 안 내요, 분열을. 남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요런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성염색체로 얘가 일로 넘어갔다고 칩시다. 얘로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여전히 YY로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건 뚱땡이 Y인데 여기서는 홀쭉이 Y가 됐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요, 여기로 X가 넘어갔단 말이야. X가 이런 애가 넘어갔단 말이야. X가. 정상적이라면 분체로 XX가 돼야 되는데 얘는 뭐가 되고? 이게 됐다는 거 아니야. 얘는 뭐가 되고? 없고. 이해 갔냐? 아, 맞잖아. 오케이? 그럼 잘 들어. 이런 애가 정상적인 난자랑 만나면 트리플 X가 되는 거야. 초여성 증후군. 들어는 봤지? 안 나와. 시험에는. 알았어? 그러면 얘가 정상 난자랑 결합하면 뭐가 된다고? 터너 증후군이 되는 거야. X가 하나이네. 얘들아, 아까 터너하고 클라인펠터 배웠지? 기잖아. 터너하고 클라인펠터는 이렇게 하면 돼. 자, 우리가 보통 44 플러스 X가 되는 애들. XX 아니면 XY잖아. 또는 44 플러스 XXY가 되는 애들. 얘가 저기 성염색 적지? 얘가 터너. 몇 자야? 2자. 이건 클라인펠터. 몇 자야? 왜 여기 클라인펠터야. 알았냐?
그러면 적어도 클라인펠터가 되려면, 적어도 터너가 되려면, 터너가 되는 경우는 되게 많아. 터너가 되는 경우는. 왜? 누구 하나는 X 주고 누구 하나는 X를 안 주면 되거든. 알았냐? 그런데 이 클라인펠터가 될 조건은, 자, 정상적인 난자와 비분리 정자가 만나려면 얘는 X만 오지, 얘는 XY가 모두 와야 되거든. 이거 몇 분열 비분리 된 거야? 1분열 비분리라고. XY가 모두 넘어야 되니까. 맞잖아. 그러면 얘는 자, 정상 정자와 Y, 우리가 정상 정자는 이제 Y라고 쓰게, Y. 항상 Y는 남자만 주니까. 비분리 난자면 얘들은 이게 와야 될 거 아니야. 얘는 1분열이 비분리가 돼도 좋고 2분열이 비분리가 좋은 거야. 그런데 이게 조건 하나 딱 걸어. 어떤 조건이냐? 봐. 이건 거지. 근데 아들내미가 생맹이야. 얘가 비분리된 애야. 얘들아, 비분리가 걸리잖아? 여유남종 남녀종 이거 하나도 안 통한다. 알았어? 비분리가 걸린 애는 여유남종 남녀종 이런 거 하나도 안 통해. 그거 갖고 막 쪄먹지 마. 다만 부모가 정상인데 유전병이 이건 통해. 열성형질. 알았어? 그래서 나중에 가계도상에서 누구는 비분리다 그럼 걔를 싹 묶어내야 돼. 나머지 갖고 여유남종 남녀종 찾아야 돼. 알겠어? 지금 이 상황에선 얘가 생명인데 클라인펠터야. 클라인펠터는 X를 몇 개 갖고 있어? 2개를 갖고 있어. 그럼 얘는 스몰 a, Y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 누가 준 거냐? 스몰 a. 100% 엄마가 줘야 돼. 아빠는 정상이잖아. 그럼 아빠는 뭐란 얘기지? 아빠는 라지 A, 정상 유전자고, 엄마가 정상도 있고 얘것도 있는 거. 이래 정상이니까. 그럼 이놈아가 2개가 연거푸 와야 되려면 이거 몇 분열 비분리해야 돼? 이거 1분열 해가지고 라지 같이 따라 들어오면 절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래야 돼. 2분열해서 봐라. 여기에 스몰 a가 있는데 한쪽으로 다 넘어간 거지, 이렇게. 빼박이야, 빼박. 그래서 이렇게 쓱 클라인펠터랑 연결해서 같이 나와, 시험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몇 가지 유형이 없어, 얘들은. 그럼 좀 더 창의적 유형은 어디서 나오냐? 수특에 나와, 수특에. 그래서 오늘 내가 수특 문제를 풀어줄 거야. 알았어? 다음 시간에 테스트 하려고. 한번 풀어준 거 테스트하는 건 뭐 일도 아니겠지. 잘 풀겠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1분열 비분리가 있고 2분열 비분리가 존재합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나올 수 있는 건 몇 분열 비분리다? 2분열 비분리죠. 2개는 정상인 거죠. 근데 1분열 비분리가 되면 4개가 모두 비정상입니다. 2개는 n+1, 2개는 n-1로.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 페이지 235쪽으로 넘어와 보세요. 유전병의 예에 다운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때 발병한 사람의 이름을 딴 건데 21번 염색체 다운 증후군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18번은 에드워드는 안 나옵니다. 잘. 아시겠죠?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몇 개다? 3개이면서 정상인과 똑같지만 미간이 넓고 인중이 멀며 인중은 여기 코하고 입, 여기가 멀며 혀가 두꺼워서 입이 안 다물어져요. 남녀가 똑같습니다. 20살 중반까지 살 수 있고 2세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성염색체 수 이상, 이건 100% 나오죠. 터너 증후군보다는 누가 많이 나온다? 클라인펠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2분열 비분리로. 아시겠습니까? 2분열 비분리 클라인펠터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자, 염색체 구조 이상에 대한 유전병 아까 봤죠? 결실.
상동과 비교해서 작다. 중복, 상동과 비교해서 길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여기 길이가 똑같다. 근데 뭔가 다른 모형이다. 다음에 전좌, 전혀 다른 염색체가 나머지 부분을 이룬다. 아셨습니까? 요런 것이 바로 구조 이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다는 거죠? 핵형 분석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아이가 클 때 양수에 있잖아요. 엄마 몸속에서 양수에 있는데 그 양수를 추출을 하면 거기에 세포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염색체를 연구를 합니다. 그거를 핵형 분석이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수의 이상, 구조 이상은 다 찾아낼 수가 있다. 자, 236쪽에 유전병의 예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고양이, 울음, 증후군은 5번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번호가 작으면 염색체가 큽니다. 염색체가 크다는 건 DNA량이 많다는 거고, 개가 사라지거나 개가 많아지면 사람이 죽어요. 많은 양의 변화가 생기니까. 그래서 대부분 저기 18번 이하들, 작은 염색체들이 숫자가 많고 적고 뭐 이러면 태어나요. 근데 와중에 고양이, 울음, 증후군은 5번이 잘린 거예요. 결실. 5번이 잘린 거라고. 그럼 아이가 태어나는데 울음소리가 고양이 울음소리예요. 그 눈을 보면 눈동자가 검해요. 흰자가 없다고, 흰자가. 그래서 한 살을 넘기기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다음,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게 9번 염색체, 22번 염색체가 이제 서로 전자를 일으킨다는데 안 나오죠, 시험에는.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 오래 못 삽니다. 아니면 못 고쳐요, 그냥 못 고쳐요. 천부적으로 그렇게 돼서. 윌리엄스 증후군, 성인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장기관이라든가 근육 같은 것들이 부조화를 이루어요. 상대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멋대로 커지는 거죠. 멋대로. 그래서 나중에 막 비대해서 죽고 막 이래요. 다음, 유전자 이상에 의한 건 여러분 아까 봤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 다음에 페닐케톤요증, 알비노증, 낭성섬유증, 헌팅턴 무독병. 여러분들 얘들은 말이야 다 읽어보면 재밌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도 사실 이 날카롭잖아요. 그죠? 그 원래 둥그런 적혈구 모양이 아니라 날카로우면 이 혈관벽을 찢어요. 그래서 심하면 오래 못 삽니다. 혈관벽이 파괴가 돼가지고. 뭐 당연히 산소 운반 능력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또 장점은 있어요. 말라리아에 강해요. 그래서 중앙아프리카 쪽은 말라리아가 극성인 곳은 사는 부족이 다 이 병 걸리는 애들이에요. 남모양 적혈구. 거기 밑에 데이터에서 보듯이 뭐 프롤린, 글루탐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글루탐산 하나가 발린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유전자 이상, 이건 못 보죠. 절대 핵형 분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보면 뭐 페닐케톤 요증은 축적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효소가 있거든요. 그 페닐알라닌을 만들어내는 어떤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또 알비노증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피부를 강화시키는 그 효소가 결핍이 돼서 색소를 못 만들어서, 뭐 흔히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사, 백호, 백사자 다 이거예요. 알비노증. 알았습니까? 사람이 알비노증에 걸리면 피부 내 쪽에 그 혈관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여름에 낮에 못 다녀요. 햇빛을 받지 못합니다. 우산을 쓰거나 그래야 되고, 낭성섬유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나 그 기관지 같은 데 있죠. 그런 데가 이제 주머니 같은 게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염증이거든요. 그게 계속 다발성으로 생겨서 숨을 못 쉬게 막고,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 이건 뭐예요? 그냥 신경계 세약질환이에요. 신경계. 그래서 얘는 막 30살 되기 전에, 성인 되기 전에 막 나타나고 막 이래요. 나이가 들고 막 이런, 보통 애들은 다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병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헌팅턴 무도병은 젊었을 때는 표도 안 나요. 나이가 들면 바로 표가 나는. 알겠습니까? 자,
어떤 집안의 헌팅턴 무도병이라면은 염색체 수혜 이상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풀던 대로 풀어봅시다. 유전병 열성호성은 우리가 유전병에서도 통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아무런 대립 유전자를 안 썼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정상이네요. 이게 유전병이고 이런 식으로. 됐죠? 유전병 열성일 때 뭐 찾아야죠? 남유여정. 그렇죠. 남유여정. 남자 유전병, 여자 정상. 이렇게. 무엇이다? 상이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스몰 a, 스몰 a고, 이것도 스몰 a, 스몰 a.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도 맞았어요. 기억 니은이 박스 안에서 다 나와요. 지금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무도병이 발현될 확률 얼마? 2분의 1이죠. 맞죠? 틀렸습니다. 이것은. 이게 어렵다고요? 참, 얼척이 없습니다. 뭐야. 으이씨.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자꾸 말이 많아져요. 이걸 차근차근. 첫 번째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줄 있는 것에 너무 신경 써서 볼 필요는 없죠. 자, 가에 대한 가계도인데요. 얘는 X 염색체에 있는 대류현자 라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이들은 완전 우성입니다. 반성 유전이고요. 자, 1과 2 중에 한 명의 생체포 형성 과정에서 A 대립 유전자 기억이 대립 유전자 니은으로 바뀌는, 알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라지 A가 스몰 a로 바뀌었던지 스몰 a가 라지 a로 바뀐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누가 생성되었대요? 니은을 갖는 생체포 형성되었고, 그래서 4가 나왔대요. 그럼 얘만 빼고 나머지는 성립이 돼요. 우리 가계도 유전법이. 알겠습니까? 저렇게 딱 빼놓고 생각합니다. 뭐 우열관계는 이거 유전병이고 이게 정상이겠네요. 자, 그러면 써볼까요? 얘가 라지 A Y고 얘는 라지 A, 그런데 얘가 스몰 a Y니까 이렇게 됐겠죠. 이해하세요? 그럼 뻔한 거 아닙니까? 얘가 걸리려면 이게 돼야 되거든. 그렇지? 얘가 돼야 되잖아. 그럼 얘 내려오면 되잖아. 얘가 바뀌어야지. 아빠는 무조건 X만 주니까. 맞지? 그래서 가는 열성연결이다. 써있어. 유전병이니까. 야, 가라는 게 유전병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A는 2의 생체포 형성 과정이 아니라 누구? 1.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은 이것으로 바뀌는 해서 스몰 a가 되겠죠. 얘가 라지 a고. 맞죠? 어렵지 않잖아요. 조건에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글이 긴 거예요. 긴 게 승질 나는 거야, 그냥. 아주. 언어는, 국어는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자기 국어 꽤 잘하는 편이다. 손 들어봐요. 오. 저렇게 손 들기 쉽지 않은데. 조사해봐야 돼, 저거. 자, 여러분, 3번 봅시다. 어떤 동물종 개체완의 세포, 가에서 다에 각각에 들어있는 상과 성을 한 쌍씩 나타냈답니다. 상염색체, 성염색체를 나타냈어요. 이 동물종에 이 표현을 왜 쓰는 거냐면, 여러분,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X가 크고 Y가 작다라고. 저 표현은 항상. 알았어? XX, XY 이런 표현은 XY 지금 Y가 작아요. 불완전 상동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얘들과 얘들은 각각 대립유전자인데 가에서 다는 각각 정상세포. 그러니까 여기가 일어난 세포, 전자가 일어난 세포. 여러분 여기서 전자는 쉽게 찾을 수 있죠.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정상 아닙니까?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X잖아요. 이게 누구고요? 이렇게 이게 성염색체란 말이야. 자, 이런 상태인데 여기는 얘가 여기가 되겠죠? 어디에서 여기가 생긴 거죠? 아래로 내려갔잖아.
순서가 바뀐 거라고요. 길이는 똑같잖아요, 지금. 저런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얘들이 바뀌었잖아요. X에 있던 애가 상으로 갔고, 상에 있던 애가 X로 갔고, 이런 걸 전자라고 불러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Y는 암컷이다. 부끄럽습니다. 수컷입니다. 보니까 Y가 작았죠. 그 다음 가는 여기가 일어난 세포가 맞고요. 다에는 성염색체에 있는 대리변자가 상염색체로 이동해서 전자가 된 거다. 니은리긋이 정답입니다. 좀 편안하신가 봐요. 옆 친구랑 손을 잡고. 자, 여러분. 글이 깁니다. 긴장 좀 하세요. 글이 길어요. 형질 가는 얘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요. 나는 얘에 의해서 형성되고요. 다는 얘, 그러니까 무슨 유전입니까?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단일인자 유전인데요. 문제는 대문자가 얘들에 대해서 완전 우송이랍니다. 우열의 법칙이 성립을 하네요. 중간 유전 아니란 얘기고요. 자, 이것이 잘 들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관계다? 연관. 이제 전문 용어 쓸 때도 됐잖아, 이제. 얘들이 연관 관계라는 거지. 그럼 순서대로 A, B, C, D, E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보고 그 순서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가나다라가 같은 하나의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데 잘 듣습니다. 들으면 어이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글은 길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웃기는 얘기거든요. 자, 이 객체의 A, B, D, E 중에 결실이 될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준다고요. 염색체가 줄어요. 잘릴 거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자, 보세요. 뭐를 포함한다고요? 말단을 포함한대요. 그럼 밑으로부터 위로 잘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잘라갔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가나라가 있는 건데, 여러분, 누가 결실 제일 많이 된 거냐? 누가 제일 많이 잘렸냐고. 이건 알 수 있잖아. 얘가 제일 많이 잘렸네, 밑에부터. 그럼 맨 꼭대기 누구 있다는 거야? B 있다는 거 아니야, B. 맨 꼭대기는.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이고, 부끄럽네. 요렇게. 맞지? 그 다음 봐봐. 가가 있지? 그럼 여기 A 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그 다음에 누구 있다는 거냐, 잘렸더니. 라가 있다는 거 아니야, 누구야? E. 그럼 여기에 누구 있겠어? D. 이게 답이지, 뭘. 알았어? 할 수 있잖아, 이거. 밑에부터 잘려 올라갔을 때 이렇게 찾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보고 가면 어렵지 않다고. 이게 수통 문제야. 알았어? 됐지? 자,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인데, 가는 대립전자 라지 A, 스몰 a에서 결정되겠대. 그리고 얘는 이렇대. 완전 우성관계, 기억. 자, 발현 여부, 그러면 너희들은 가계도를 그려, 이렇게. 남자, 지금 발현이 됐네, B급. 여자, 발현이 되지 않았어. 그 다음에 세 개가 있네, 이렇게. 자녀일은 여잔데 발현이 됐어. 남잔데 발현이 안 됐어. 남잔데 발현이 됐어. 이렇게 여기까지 썼어. 자, 두 번째 읽어봐 쭉. 자, 질문 던지자. 이거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어? 난 전혀 본 적이 없다. 손 들어봐. 본 적이 있는 거야, 니들? 어디 있었어? 반성유전 조건 마지막 세 번째야, 저게. 부모가 대립유전자,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 동형접합일 때야, 저 조건이.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잖아. 저렇게 문구 하나는 싹 외우고 있어야 돼. 얘 중, 어머니 얘 중 서로 다른 한 종류만 갖고 있다니까. 그치? 그럼 생각해봐. 아빠, 엄마 그냥 무작위로, 혹은 아빠, 엄마 이렇게 해버리면 자손은 다 라제의 스물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 잘 봐. 염색체 수가 22인 생세포 기억과 24인 생세포 니은이 수정되어 누가 나왔대? 자녀 3번이 나왔대. 그럼 3번은 누구야? 얘잖아. 얘를 이렇게 빼고 생각해봐. 그래도 자손의 표현형이 두 가지잖아. 반성이야 100%. 알았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지식만 활용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풀려. 그리고 있어. 그게 안에. 그걸 확인하는 순간 자기가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얘를 빼놓고 생각하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런 거지. 분명히 말이다. 부모가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 동형이면 얘는 잡종이야 100%. 맞잖아. 그러면 얘가 잡종인데 유전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유전병이 뭐다? 우성이란 얘기야. 자, 봐. 반성에서는 아들을 가지고 엄마를 확인 많이 했지. 그리고 여자를 가지고 우열관계를 찾는 게 제일 빨라. 여자는 반성이어도 한 쌍이니까. 그래서 이게 유전병, 이게 정상.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일어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지. 잘 봐라. 22인 생식세포 기억과 이거 n-1이잖아. 24인 생식세포 니은이 n+1이잖아. 수정이 돼서 자녀 3이 태어났는데 기억 니은의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거다. 각각이야. 각각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 그럼 얘들아 잘 봐. 둘이 합치면 뭐냐? 이거야. 둘이 합치면 이거라고. 2n이라고 보니까. 맞지? 그러면 얘가 유전병에 걸리려면 무엇이 되는 수밖에 없지? 이게 되는 수밖에 없잖아. 맞잖아. 그러면 아빠 쪽은 얘를 줬을 거고 Y를 줬겠잖아 분명히. 그지? Y를 줬을 거고 Y를 안 주면 안 되는 거니까 남자이니까. 엄마 쪽은 뭐야? 하나도 주지 않는 20A를 줬나? 조건이 좀 애매해. 알았어? n-1, n+1 이래버리면 요 조건에서 n+1이 나와야 되고 하나는 n-1이 나와야 되는데 각각 염색체 비분리가 1회씩 일어나서 도착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면 얘가 딱 걸릴까? 자녀 3번. 얘가 나올 거. 얘들아, 지금 여기서 염색체 수가 22라면 분명히 n-1이 걸려야 되고, 맞지? 그럼 n-1은 누가 보내줘야 n-1이 될 거고, n+1은 누가 n+1이 되어야 얘가 되느냐인데, 지금 남자애가 발현이 되었단 말이야. 그럼 스몰 a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치? 그럼 y도 분명히 있어야 돼. 남자애니까. 그럼 이 y는 아빠 쪽에서 줘야 돼. 근데 지금 22짜리 생식세포랑 24짜리 생식세포가 수정돼서 얘가 태어났다면 이거잖아. 맞아? 자, 그렇다면 이건 누가 줬을 거고 엄마가 줬을 거고 얘는 누가 줬겠냐? 아빠가 줬을 텐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고 조건이. 찾아! 이게 꼭 야, 성염색체가 비분리됐다고 써있냐 안 써있냐? 이거 성염색체 비분리로 얘를 n-1, n+1을 쓸 수가 있냐고 얘를. 죽어도 안 나와. 니네가 보니까 니네가 성만 바라보니까 이게 지금 맛이 가는 거지.
그렇지.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이게 말이 되지. 맞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성은 그대로 온 거지. 이게 반성유전인데 성은 그대로 온 거야. 아빠는 Y 줬고 엄마는 스몰 A 줬고. 가만히 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얘기들을 가만히 보잖아. 비분리 과정의 어떤 과정을 볼 때 누구의 형성 과정에서 어떤 것이 형성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여기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래 표현형은 떴어. 아, 이걸로 반성인 걸 알았어. 그런데 분명히 n 플러스 1, n-1을 결합을 해가지고 떴는데 이 둘을 합쳐보니 46이야. 그러면 성염색체가 하나 있다든가 두 개 있으면 좀 부끄러워지잖아. 예를 들어 A, A, Y 이렇게 써 있으면 클라인펠터 중호구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정확하게 오고 상동에서 뭔가 잘못되어야 되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면 이 가족 구성원의 핵형이 정상으로 뜰 수가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혼돈을 주는데 성은 그대로 분리됐네? 뭐 이런 거지. 내용적인 자체가. 알겠어요? 지금 얘가 성염색체 자체가 n-1하고 n 플러스 1이 결합을 해서 될 일은 봐.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라지 A, 아유, 미안해라. 이렇게 됐구나. 미안해. 이게 왔겠지, 이렇게. 그치? 맞지? 이러면 이거 그냥 성으로 풀리네. 얘가 온 건 누가 온 거야? 남자 아빠가 준 거지? 엄마 쪽. 그러니까 얘가 n 플러스 1이면 얘는 엄마 쪽은. 그래서 성염색체 아예 없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누구냐? 24짜리지? 그지? 얘는 누구고? 22짜리. 그럼 얘가 누구야? 니은이겠지? 얘가 누구고? 기억이겠지? 그럼 기억에는 성염색체가 없어야 되겠지? 이거 하나 잘못 쓴 바람에 괜히 상까지 넘어갔네. 지금 디귿 봐봐. 니을의 형성 과정에서 감수 2분열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려면 1분열이어야 돼요. Y하고 X가 같이 움직이려면. 그리고 기억에는 성염색체 없다. 이거 맞았죠? 가는 우성형질입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2번이 답입니다. 알았습니까? 스몰 A로 잘못 쓴 바람에 엉뚱한 데가. 근데 문제 위험이 너무 웃겼어. 그렇게 되면. 라지 A를 쓰는 게 맞죠. 니네 이거 내가 아까 설명해 준 거야. 이거 틀린 사람 혼날 줄 알아. 풀어. 이거 내가 이따 알려준 거야 아까. 자, 문제에서 보면 중요한 게 이거거든. 상염색체 수에서 성염색체 수를 뺀 건데 지금 문제에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고 했어. 1회가 일어났는데 X성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상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걸 했더니 얘가 줄었어. 그럼 X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 지금. 그럼 우리는 이거를 21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21 플러스 성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게 성립하려면 요게 21인데 성이 X이어야 요게 20이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얘는 요게 X구나. 그럼 이 총 염색체 수가 똑같은 걸로 봐서는 얘도 이렇게 같다는 얘기거든. 똑같이. 그럼 X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Y는 저쪽으로 갔나 보는 거지 지금. 이렇게 되면 얘가 23 플러스 성인데 요게 Y라고 친다면 23에서 X를 빼야 되는데 X가 없잖아. 그래서 23인 거라고. 알겠냐? Y는 못 빼니까. 그러면 상염색체가 21, 23이라는 얘기. 양쪽으로. 이건 여기가 비분리가 됐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21 플러스 X 합쳐서 22. 23 플러스 Y 합쳐서 24가 된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 가냐?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주면, 그리고 중요한 건 말이야. 그냥 얘도 21 플러스 X라는 거다, 얘도.
왜? 얘가 뚱땡이 21 플러스 x면 홀쭉이 21 플러스 x라 이 분열은 염색 분체만 분리돼서 들어간 거다. 연속 2분열이 뒤에 있거든. 연속 2회 분열. 그거 애들이 차이야. 그것까지 알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알았어? 그래서 B는 3다. 염색체 비분리는 1분열에서 일어나줘야 된다. 그리고 양쪽이 다 이상이 생기니까. 2에는 X 염색체가 없다. Y 염색체가 있다. 알겠죠? 됐습니까? 여기 2냐, 이게? 이게 2야? 이게 3고? 맞네. 2에는 X가 있어야죠. 3에 없습니다. 다음 문제. 아하, 부끄럽네. 자, 7번 문제 봅니다. 두 가족 하나에 가게 돼서, 여러분 이거 써줬으니까 이거 뭐야 이거? 반성이잖아. 그지? 3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딱 끄집어내요. 6은 터너 증후군, 이것도 끄집어내요. 자, 그러면 얘는 이뤄내고 얘는 이뤄내요. 자, 3과 6은 성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기억이 정상 생식세포랑 수정되었대요. 기억은 정자와 난자 중에 하나겠죠. 그럼 얘는 아빠 쪽은 뭘까요? 이러겠죠. 우리가 이렇게 쓴다면요. 이거 정상이고 이거 유전병이잖아요. 엄마는 뭘까요? 이거겠죠. 그런데 아들이 정상이어요. 아들이. 그럼 정상은 뭘까요? 이것도 정상이고요. 이것도 정상이거든요. 맞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일어나야 된대요?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하나가 비분리. 이건 나올 수 있나요? 없겠죠. 왜? 아빠 쪽에서 라지 A, Y가 1분열 비분리로 나온다 친다면 엄마 쪽에서 라지 A를 줄 수가 없잖아. 또 하나. 아빠 쪽에서 라지 A 2분열 비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Y가 또 나와야 되니까 될 수가 없잖아.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면 잘 봐요. 얘는 아빠 쪽의 얘와 엄마 쪽의 얘가 만나면 아빠 쪽에서 뭐 1분열 비분리. 그러니까 정자가 비분리된 거예요. 정자가 비분리. 몇 분열에서? 제1분열에서. 얘가 와야 되니까. 알았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스몰 a y고요. 얘는 라지 a 이렇단 말이지. 모르잖아 지금. 자, 그런 상태인데 얘가 지금 X 염색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떤 결론이 떨어지느냐? 스몰 a가 오고, 그죠? 여기서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 그치?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자, 성염색체 비분리 중에서 이쪽은 정자가 제1분열 비분리가 된 거고 이쪽은 난자가 1분열이 됐든 2분열이 됐든. 알겠냐? 비분리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봐봐. 정자 중 하나네. 그러면 비분리는 어디서 일어나야 돼? 이거를 정자로 잡았으니까, 그죠? 봅시다. 정자 쪽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봐. 얘를 아예 안 보내고 엄마가 이게 있다는 뜻이 되네. 그러면 얘 쪽에서는 아예 오지 않고 얘는 그냥 A가 오면 되겠죠? 이런 식의 분열이 일어나면 되네. 정자에서 모두 분열이 비분리가 돼야 되니까 뭐 제야 뭐 1분열 비분리든 그죠? 2분열 비분리든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자가 맞는 답이고 얘 때문에 맞는 답이에요. 이게 이쪽일 수도 있거든. 얘는 난자일 수도. 가에서 기억이 형성될 때 비분리는 당연히 1분열이죠. 얘 때문에 맞춘 거니까.
6의 정록생명 대리변자는 누구로부터? 5로부터 와야 되겠죠. 5로부터. 답은 기역, 니은입니다.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제가 분열 가리키면서 이런 말 한 거 기억나? 일단 기억나지? 일단 이해가? 그 다음 잘 봐. 잘 봐. 잡종이면 이엔이다. 기억나냐? 에이, 얘들아 봐봐. 지금 일이 뭐냐 우리가 해석할 때 홀쭉이지. 이는 뭘까? 뚱땡이라고. 아 물론 얘들아 물론 이 영이 스몰 b일 수도 있어 얘들아.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 돼. 왜? 지금 정자니까 여기에 라지 b가 존재하지. 라지 b가 있잖아. 그럼 얘는 홀쭉일 수가 없다는 거야. 뚱땡이지. 내 말을 들어봐. 지금 현재 스몰 g에도 라지 b가 존재하잖아. 1, 0 이런 식으로. 그지? 그리고 여기 스몰 b가 존재하지. 이게 이 중에 하나란 얘기는 애초에 여기서 이렇게 출발했단 얘기야. 이게 가냐? 그래 라지 b가 하나 떨어지고 스몰 b가 하나 떨어질 거 아니야. 홀쭉이든 뚱땡이든.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여기도 보자. 라지 a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없냐? 0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 얘도 0이고. 그러니까 라지 A 같은 경우는 홀쭉이가 있을 수도 있고 뚱땡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봐봐. 여기에 쭉 써 있는 말들을 여기랑 딱 엮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얘가 1, 2, 3, 4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이거 무조건 1로 잡아야 돼. 왜? 이렇게 뭐가 있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 잡종이라 부르거든 얘들아. 잡종은 무조건 2n이야 얘들아. 라지 b하고 스몰 b가 1, 1로 있으면 그건 무조건 2n이라고. 쌤 얘도 b, 스몰 b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분열 상태에서는 얘가 나올 수가 없어. 스몰 b가. 라지 b가 있으니까. 이해가서? 아, 이건 뭐냐면 얘 찾은 거라고. 얘는 홀쭉이 찾은 거라고. 분열은 저 밑에서 일어나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비분리가 지금 어디서 일어나겠지. 그잖아. 그러면 1분열이 비분리되면 너 뭐겠냐? 뚱땡이란 말이야. 2가 나가 떨어져야지. 1, 2는 나올 수가 없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힌트야. 홀쭉이 2n이라는 거지 이건.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니들이 홀쭉이 2n이다 출발이. 그럼 1, 1은 무조건 완이구나. 이거 완이야. 볼 것 없이. 알았어? 자 그런 상태면 그 다음에 봐봐 이제. 자 여기서 요건 중기니까 뭐 2인 여기는 1 분열이 일어난 거잖아. 끝난 거야. 그 다음에 3에는 요거 Y염색체가 있다라는 거. 3에는 Y염색체가 있고 감수 1분열과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각각 1회 일어났대. 그러면 이게 정자잖아. 그치? 정자라면 얘는 어디에 있는 애냐? 상에 있는 애고. 그치? 뭔가 하나가 어디에 있다? X에 있을 수 있잖아. 이해 갔냐? 다시 말해서 이게 0인 점이 참 큰 거야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B가 2개다. A는 하나다. 이 표현이 뭐에 해당될까? A는 홀쭉인데 B는 2개다. A가 홀쭉이면 당연히 B도 홀쭉이 아니야? 그지? 그럼 B가 스몰 b가 2개가 나와야 돼요. 몇 분열 비분리? 2분열이지. 스몰 b가 2개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네. 이해 갔어? 네. 그러니까 A가 하나인데 홀쭉이잖아. 그럼 B도 홀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봐. 얘가 아닌 거지. 우리 뚱땡이는 B 제곱으로 표현하자고 그랬잖아. 얘가 아니라 얘는 뭐다? 이건 거지, BB. 그럼 저렇게 잡종인데 B가
잡종인데 스몰 b가 나오려면 몇 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여기 봐봐. 3에는 Y 염색체가 있다고 그랬어. 3에는. 그러면 이게 반성으로 본다면 얘는 X 염색체 있느냐 아니냐?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겠지? 여기에 Y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맞잖아. 그래서 저쪽으로 간 애는 A가 없는 거지. 0. 이해가냐? 자, 다시 한번. 지금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감수 2분열은 누가 비분리 된 거야? 스몰 b가. 맞지? 그럼 1분열은 뭐가 비분리가 돼야 될까? 아, 이거 성염색체네. 그지? 1분열도 비분리가 일어나야 되잖아. 성염색체가 비분리 일어나야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이런 형태야. 이렇게. 이런 형태. 그래서 여기서 Y가 여기 있다는 건 얘가 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야? AY가 몽창 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스몰 b까지 가 있다면 AY는 여기에도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B는 없는 거지. 한쪽으로 다 넘어갔으니까. 여기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곳이라고, 여기가. 알았냐? 자, 내가 보여줄게. 봐봐. 맨 꼭대기에 이런 애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여기로 왔을 때 이렇게 뚱땡이가 된 거지. 아이, 그리기 귀찮은데. 그냥 이렇게 쓸게. 얘들아, 이렇게 쓰면 이게 홀쭉인 거 알고, 이렇게 쓰면 뭐인 거 알아? 뚱땡인 거 알아? B제곱 쓰면. 여기까지 가서, 자, 이 상태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건데, 한쪽으로 이렇게 간 거야. 한쪽으로는 이렇게 갔으면 여기서 누가 비분리 된 거야? 성염색체가 비분리 된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냐? 이걸 어떻게 눈치챘냐면, 하나는 1분열에서 하나는 2분열에서 서로 다른 상동이 비분리가 되려면 스몰 b 얘가 눈치를 챈 거야. 라지 A가 있는데 스몰 b가 있네. 그러면 얘가 분명히 잡종인데 여기서 비분리가 돼야 되거든. 2분열에서. 맞지? 근데 Y가 있대. 그러면 이 성염색체 자체가 어디서 비분리가 돼야 Y가 되느냐? 1분열 비분리밖에 없다고 조건을 잡아줬으니까 AY가 딱 같이 가야지. 그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야.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인데 2는 확실히 BB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성은 1분열에서 비분리 돼야 되는데 어디로 갔을까 봤더니 Y가 있대, 여기서. 3에. 그러면 A도 따라간 거야. XY로. 1분열이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가 4잖아. 그지? 4는 누구겠냐? B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 이거겠지. 뭐 빵빵 있는 거예요. 맞지? 다음에 A가 제곱이 있고, 그지? A 제곱에, 그 다음에 Y 제곱에, 요거 뭐겠어? 2야, 요거 분명히. B 제곱이야, 요거. 요 자리야. 누구냐? 저희가 2지, 2. 요 자리가 요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 A는 누구겠냐? 저 3인가? 요거겠죠, 요거 3. 요렇게. 얘 1이고, 얘는 1, 1 합쳐서 2고, 저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문제 자체에서 제일 먼저 치고 들어갈 부분이 이거라니까. 아, B가 잡종이구나. 잡종인데 스몰 B가 또 얘 홀쭉인데, 그럼 이것도 홀쭉이에요, 같은. 알겠어요? 그럼 스몰 B가 나오려면 잡종에서 2분열에서 B가 한쪽으로 쏠리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아, 이거 2분열? 그럼 나머지 하나는 1분열 비분리가 돼야 되거든. 알았어? 이해 갔니? 자, 9번. 자, 유전자형이 이거인 동물. 아, 깜짝 놀랐네. 세포 분열이다. 얘들아, 요거 봐봐. 요게 중기지, 얘들아. 니네, 쏘리.
후기지, 후기. 후기 뭐로 바꿔 풀으라고 했어, 내가? 무조건 중기로 바꿔 풀으라 했어. 후기는 무조건 중기로 바꿔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 얘는 이렇게 되겠지. 요거 뭐냐? 이거 분명히 이 상동이 n인데 두 개 왔다는 건 뭐냐? 이 두 개가 1분의 1 비분리 됐다는 얘기야. 뚱땡이잖아. 이해가냐? 다시 홀뚱뚱 홀인데 뚱자리에 얘가 두 개 왔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1분열 뭐? 비분리란 얘기야. 이해 갔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여러분 몇 번째일 것 같아? 잘 들어요? 이렇게 8개 중에요. 얘는 여기입니다. 왜요? 뚱땡이 2n이니까. 합쳐요. 합치면 중기거든. 뚱땡이 2n이고 얘는 어디다? 여기다. n 플러스 1. 여긴 n-1이겠죠. 이렇게. 그럼 한쪽에 누가 들어간 거고 저기 a가 들어간 그러니까 이런 놈이 여기에 갔고 그 다음 요 놈이 두 개 다 이쪽으로 넘어온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누구겠어? 얘만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갔어요? 자, 그래서 1회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 1분열 비분리예요. 기억, 1회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난 거고요. 동그라미 A요. 상동 염색체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라지 A예요. 이거. A 제곱이죠. 어떻게 보면. 뚱땡이니까. 맞습니다. 2는 감수 1분열 후기 세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수 1분열은 여기죠. 여러분 첫 출발이 뭐지? 분열의 첫 출발? 생식세포 분열에서만 나타난 초울트라 캡총 뚱땡이 이름 뭐였어? 그래, 그것이 2n이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봐봐. 초울트라 캡총 뚱땡이가 있어야 되는데 잘 봐. 요게 가만히 한번 합쳐봐. 뭐냐? 그치, 2n 맞지? 근데 초울트라 캡총 뚱땡이 나타나냐? 저거 그럼 무슨 분열 중기야? 그렇지, 이거 체세포 분열 중기야, 이거. 이거 진짜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알아? 이렇게 해야 돼. 봐, 이렇게 돼야 이게 중기고, 이게 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감수 1분열. 그런데, 이렇게 된 거지. 한쪽으로 얘가 쏠려간 거지. 알았어? 이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 모습은 감수 1분열 후기가 아니라 이건 체세포 분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세포 분열 후기의 세포인데 이런 거는 절대 생시세포 분열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알았습니까? 자, 10번. 자, 가장 하이라이트야. 잘 봐라. 일단 우리가 우열관계부터 쓰자. 자, 이렇게 됐지? 근데 얘는 어떻대? 같은 염색체에 있대. 음이. 연관이라고, 연관. 이 둘이 연관이야, 지금. 자, 그럼 한번 맞춰보자고. 가발현, 빗금치네. 요거 빗금치네. 요거 둘 다 있는 거잖아. 가발현. 자, 얘 우열관계 어떻게 찾았어? 찾았지? 이게 유전병, 이게 정상이야.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1, 2번은 가가 없잖아. 찾았지? 여기까지? 다음 봐라. 자, 이제 나를 한번 찾아봐. 이게 나잖아. 이런 식으로. 자, 나는 가만히 보니 우열관계를 찾기가 없어, 이 가계도에서. 맞잖아? 그러면 힌트가 얘라는 거야, 힌트가.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아니라 이게 힌트야. 경우의수거든? 2번, 6번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A의 DNA 상대량이 있으니까 지금 라지 A는 정상이거든? 그럼 6번은
그러니까 2번, 6번이니까 여기에 라지 A, A만 갖고 써봐. 정상이야. 얘도 정상이야. 문제는 얘가 나오려면 반드시 얘는 이거 있어야 돼. 유전병 기억이 떴잖아. 누구? 5번. 됐지? 그러니까 얘가 라지 A, 라지일 수도 있어. 아빠는 이걸 거고 뻔히. 라지 A, 라지일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 A는 2나 몇이어야 돼? 3이어야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은. 여기까지 알겠니? 다음 여기 봐봐. B의 DNA 상대량인데 이 B가 문제야. B가. 문제는 얘가 유전병이 우성이냐 열성이냐를 니네가 찾아야 되거든. 알겠어요? 우성인지 열성인지 어디서 찾아요? 뭐 남녀여정 그게 어디서 나와요? 자, 여러분, 얘가 같은 염색체에 있죠? 그쵸?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고, 그죠? 니은이 걸려야죠. 유전병에 걸려야 돼요. 맞아요? 그럼 얘도 라지 A가 있으니까 여기서 왔거나 본다면 유전병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가나가 같은 염색체에 있어야 되니까 유전병 유전자하고 라지 A하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유전병 걸린 애가 얘잖아요. 2번. 그죠? 그럼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이 유전병이 우성이면 라지 B거든요. 맞아요? 유전병이 우성이면 이거 라지 B입니다. 둘 다. 알았어요? 그러면 얘는 뭐를 가져야 돼요? 스몰비를 가져야 돼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이게 스몰비 하나가 이리로 넘어오고, 맞지? 그래, 안 그래요? 얘 거 스몰비가 하나 넘어올 거라고, 이쪽으로. 그지? 근데 그 스몰비가 누구랑 연관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스몰 A냐, 라지 A냐. 그러면 맞추는 거죠, 억지로. 스몰 A, 예를 들어 스몰 B. 유전병이 뭐라면? 우성이라면 정상. 이렇게 유전병이 있어야 되잖아. 라지 B 이렇게. 그럼 얘가 라지 B. 그럼 한쪽이 이런 식으로 이런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유전병 열성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B가 4개가 돼 버려요. 4개가. 만약에 돼 버리면.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본다면 라지 B가 유전병이고 스몰 B가 무엇이다? 정상이다 라고 잡아주면 요 값이 떠요. 알겠어요? 저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요 조건에 맞게 스몰 B를 잡아놔야 돼요. 스몰 B를.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2개 내지 3개인데 이 자리에 스몰 B가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한쪽이 짝이 되고 한쪽이 홀이 되면 안 된다고. 둘 다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몰 B가 유전병이면 스몰 B 이러면 4잖아. 얘를 벗어난다니까. 2, 3을. 그래서 스몰 B는 정상이어야 돼요. 라지 B가 유전병이어야 되고. 그러면 라지 B 스몰 B가 되어서 유전병에 걸릴 수 있겠죠. 이해 갔어요? 2를 때릴 수가 있다고. 야, 이거 다음 시간에 내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 너네 공부해와, 이거. 알았냐?